자,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정주영의 대표적인 작품 향수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1923년도에 쓰여진 작품이죠. 그리고 이동원 씨랑 박인수 씨가 노래로 부르기도 한 그런 시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유년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편안했던 가치들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상향의 공간, 바로 향수의 공간입니다. 자, 이제 향수란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던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향수라는 시는 일단 시각적인 묘사와 청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죠. 아시다시피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모습, 집베개를 고이는 아버지의 모습,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유년의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귀밑 검은 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의 모습, 정말 눈에 마치 풍경이 펼쳐지듯이 그려지는 풍경이죠. 또 해설피 소가, 얼룩배기 소가 우는 그런 청각적인 감각까지 이 시는 아주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유가 매우 뛰어나죠. 전설바다의 어떤 물결 같은 어린 누이의 검은 기민머리, 정말 뛰어난 비유 아닌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가장 뛰어난 비유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는 이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골집에 겨울밤에 그 방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바람이 막 슌슌 불고 있습니다. 창호지를 흔들고 있어요. 흙으로 바람벽한 저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쇳쇳하고 나고 있습니다. 벼를 다 잘라내어서 밭은 비어 있는데 그 밭에서도 바람이 가고 있죠. 과연 그 밤에 바람은 어디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빈밭에 바람이 가고 있는 소리를 말을 달린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은유는 정말 뛰어난 은유라고 생각하는데, 뛰어난 은유일 뿐만 아니라 음상징 또한 아주 뛰어나죠.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해서 미음, 비읍, 피읍, 입술 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음, 비읍, 피읍이 입술 소리로서 같은 계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음과 비읍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음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니은, 미음, 이응, 리을이 유음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니은, 이응, 미음, 리을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 상징에서의 반복들이 이 시를 더욱더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정지용의 향수는 소리와 빛과 질이 결합되어져 있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조선 산천에서 잃어버렸던 이상적인 어떤 고향의 모습을 다시 복원시켰다라는 그런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이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시인이었냐 하면 양주동은 정지용을 가지고 조선 천하의 최고의 시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신춘문예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신춘문예에 응모한 시들이 정지용 시를 거의 모방하거나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만큼 지용의 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극찬을 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 향수의 그 식구에서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은 어린 누이의 기민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 비유는 너무나 뛰어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다. 이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신화적인 풍경이고 그런 비유인데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신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고향이기도 하지만 고향 안에서 어떤 신성한 그리고 이상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고향의 이상적인 공간을 떠올림으로써 힘을 얻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 나오는 이 비유,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다라는 이 비유는 정지용이 아니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뛰어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현실이 살기 더 어렵고 힘들수록 인간은 이상향을 꿈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 신화, 사실은 그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어떤 신화를 꿈꾸고 판타지를 꿈꾸고 그러는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인들은 마치 자기의 우물을 찾아서 떠나는 힘겨운 고독한 방랑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자신의 우물을 찾아서 자신이 직접 땅을 파고 우물에 물을 길러야만 하는 그런 외로운 그런 방랑자 같은 존재들이죠. 그럴 때 지용의 시가 보여주는 이런 이상적인 공간, 전설의 바다가 춤을 추고 신화적인 공간이 꿈을 꾸는 그런 공간, 그것은 꿈꾸는 것만으로도 어떤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는 3.1운동 100년의 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의 말을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도 쓸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100년입니다. 바로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또 잡혀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조선의 정말 뛰어난 천재들은 다 국문학을 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문학을 했죠. 그들이 왜 국문학을 했을까요? 한국말로, 조선말로 글을 쓰고 논소를 쓰고 소설을 쓰고 시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국문학이 그 당시에 국학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국문학을 선택하지 않죠. 100년 전에 우리의 언어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고의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문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정주영과 같은 그런 시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언어, 우리의 언어, 그 언어를 좀 더 사랑하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풍성해진다는 건 우리의 세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